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양시장 지금 모두 밀리고 있고요. 일단 시장을 좀 점검해 보자면 FOMC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이고요. 기대감은 여전해 보입니다.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만족도를 좀 준다면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입니다. 문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중국이 미국 제안을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상반된 보도가 나오면서 경계감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실적 시즌도 우리 시장에 다가오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많은데 일단 눈높이는 어느 정도 낮췄다라는 부분이 있고 선반영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막상 뚜껑을 열고 보자면 낮아진 이익 모멘텀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스닥 쪽에 불어오고 있는 지금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한 거래 정지 이슈가 지금 일부 종목들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을 게 없어 보이는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이슈 중에서도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 큰 이익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은 없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원재재 가격이 오르며 생산자 물가지수가 5개월 만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 물가는 넉 달 만에 3.2%가 올랐는데 반도체가 속한 전기, 전자기기 물가는 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첫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오는 29일 최종 결정됩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 공사가 통보한 입국장 면세점 후보 2곳을 상대로 심사를 벌여 당일 오후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 입찰 가격 등을 평가해 면세사업자 후보로 SM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며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재개 등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미 압박에 나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트위터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언급했는데 북한 문제는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자극을 자제하면서도 빅딜 협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1% 안팎의 낙폭을 이어가고 있고요. 2150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2174부터 지금 2152까지 하루간의 변동폭이 꽤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오고 있고요. 현재 포인트도 저점 부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반짝 지금 괜찮아 보이다가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2069억 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관은 전 주체가 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주주총회 날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또 주총장에 몰렸다라는 소식도 들려온 바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0.91% 빠지고 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0.88% 올라갑니다. 현대차, LG화학 빠지는데 현대차는 뭐 약보합권 수준이긴 한데 LG화학이 2%가 넘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네이버가 빠지는 가운데 LG생활건강만 오늘도 올라갑니다. LG생건 140만 원 뚫고 올라왔는데 안착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약세장, 급락장 속에서도 지금 군계 일학입니다. 유일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LG생건뿐만이 아니라 중국 관련 소비주들 연일 강세를 보입니다. 면세점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체크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1,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유일한 빨간불이고요. 신한지주부터 SK텔레콤 빠지는데 한국전력이 4% 가까운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41 비슷하게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740선도 지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749부터 741까지 빠졌고요. 현재 포인트가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 수급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지금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이 좀 매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기관은 어느 주체도 매수에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NM 빠지는 가운데 신라제는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는데 반등폭은 정말 미미합니다. 최근에 빨간불은 보여주지만 500원, 1000원 이 정도씩만 올라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30만 원 깨지고 급락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6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반등에 나섰지만 반등폭이 크지 않고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코롱티슈진, 펄어비스까지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한마디로 코스닥은 오르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보이질 않습니다. 종목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수소차 테마주들이 그나마 조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SK머티리얼즈 빠지고요. 파라다이스까지 빠지는 가운데 제넥신과 휴젤은 소폭씩 강세를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지수가 빠지는데 원달러 환율도 빠지고 있는 기현상이 오늘도 일어나네요. 원달러 환율 조정이 소폭 나오면서 1130원 살짝 이탈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시총 짚어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시총 10위권 내에서 LG생건만 지금 유일하게 빨간불인데 중국 소비주들이 이렇게 약사장에서도 계속해서 강하게 나가고 있단 말이죠. 전망 앞으로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관련된 역할로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주요 테마 쪽으로 계속 관심은 필요한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배경을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일단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근데 내수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이번 양회에서 잘 발표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조업의 부가세를 감면하고 그리고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쪽에서 약 한 2조 위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40조 원대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기업들은 오히려 그러면 순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는 관점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통해서 나왔던 지난 시장의 강한 기업 이익의 상향 쪽을 봤었을 때 이런 근거도 될 수 있겠다는 쪽에 눈이 띄어지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재정 적자 비율을 전년도 대비해서 0.2%포인트 확대한다. 단쪽이라고 하게 되면 재정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계속 하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 국민 경제 발전안이라고 해서 문화 관광 산업을 부각시키겠다. 또 휴일 경제라고 해서 어떤 휴일을 주간 기준으로 2.5일. 그러니까 즉 금요일 오후부터 쉬는 쪽으로 바꾸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발표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이 아무래도 중국 내수에 관련된 쪽의 재조명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수치를 봤었을 때 1월 달에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19%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2월 달은 48% 늘어난 수치로 잠정 집계되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빠르게 회복세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사드 보복 조치 전인 2017년도 3월 이후부터 봤을 때 최대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의 회복세에 완연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2월달 면세점 매출액이 15억 달러가 넘는 수준인데
작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출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출이 60%를 차지한다. 그렇게 되면은 연결고리가 내수 관련된 쪽의 면세점 화장품 쪽이 충분히 생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한중 항공회담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2014년도 이후부터 5년 만에 개최가 된 쪽에서 이제 주 70회로 증편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어떤 그 여행객의 교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은 기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 내수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점진적으로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전세기 크루즈 쪽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만 다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강한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점진적인 추세는 예상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IPO주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뭐 IPO 대여들 나온다라는 뭐 현대오토웨버 지금 공모가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투자 포인트 이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도 당연히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에 하반기에 시장이 급격하게 부진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상장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좀 보수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안정되면서 재평가의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라는 쪽에서 이미 흥행을 예고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도 IPO가 활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공유경제 대표주자죠. 3인방인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가 상장을 추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 이 공유경제 관련된 테마도 한 번쯤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리프트라는 어떤 2위의 차량 호출 서비스가 상장이 될 걸로 3월 29일 날 상장 목표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IPO에 대한 여러 가지 재조명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쪽은 약간 좀 약화되는 기조입니다. 특히 작년 대여들도 상장 철회가 많이 이어졌는데 올해도 지금 홈플러스 리츠부터 KTB 네트워크 같은 흐름들도 약간 상장을 철회하는 분위기 쪽에서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른 어떤 강도 높은 감리에 따라서 어떤 눈치 보기가 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도 IPO 시장이 코스피 쪽은 1조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감리 영향권을 좀 벗어나서 기술 특례 상장 요건까지 갖춰진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조금 더 계속 속속 들여 입성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종목 장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되 신규 상장주의 가장 큰 특징이 초기의 변동성이 몰렸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리제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FOMC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뭐 지금 바로 코앞에 둔 가장 큰 이벤트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금리 동결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정사실일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대차 대대표 축소에 대한 얘기가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죠. 중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 기준으로 CME에서 패드워치 툴에서 보여주는 그 금리 선물을 보면은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올 연말까지 제로입니다. 이 FRB 회의 때마다 각각의 경우를 다 찾아봐도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과연 그것을 언제 반영할지 그게 궁금한데 점도표에서는 1회 정도를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3월에 금리 인상, 그러니까 오늘 금리 인상 가능성은 1.3%밖에 안 됩니다. 근데 6월로 가면 9.5%,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50bp 인하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16.2%로 올라오고요. 또 50bp 인하 가능성이 1.2%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 12월까지 가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22%까지 올라가고요. 50bp 인하 가능성이 2.7%까지 올라가고요. 75bp 인하 가능성이 0.2%로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찾아보니까 27.9%까지 올라가고요.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거의 3분의 1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50bp 인하 가능성이 4.8%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언제 인하하느냐가 오히려 관심 포인트가 돼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언제 대차대표 축소를 중단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줘야지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향후 경기 전망도 또 코멘트를 해주면 좋겠고, 무역 분쟁에 대해서 FRB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실 무역 분쟁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는 무역 분쟁의 악영향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는 것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시장은 향후 경기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기자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이 되고 있는데, 향후 경기가 불안하면은 대차대조법 축소 중단이 아니라 다시 QE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시장의 질문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이게 단순한 통화정책에 대해서 방향성 제시를 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지표보다 지금 증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증시 상승의 타당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지난 12월 이후에 달라진 파월 의장이 시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태도, 그것을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밤 호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오늘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한다는 점, 그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통화정책 회의보다는 그 내용을 시장은 보고 있다. 한번 오늘 밤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 이벤트다.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대표님 이 정도까지 지금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으면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흐름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예전부터 이제 3월 말을 하나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봐왔었는데요. 특히나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같은 경우가 중국 관련된 미중 무역 분쟁하고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FOMC 회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느냐,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시장이 그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가 4% 남겨놓고 있는데 보잉을 빼버리면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잉이 까먹은 지수가 400포인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S&P 같은 경우가 3.8%, 그리고 나스닥이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사상 최고치하고 5.3% 차이인데 거의 다 4% 안팎으로 이렇게 사상 최고가에 근접되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재료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로도 위로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것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신고가 흐름을 준비하는 또 업종과 종목의 흐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무역 분쟁의 향방이 향후 글로벌 경제 흐름 개선 가능성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방향을 가르는 키포인트고,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 이쪽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IT 산업 쪽에서 이제 최강자로
지금 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요. IT 산업의 강자 구도가 재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예전에도 연초부터 나타났었던 얘기입니다. 이 빵 기업이 마가로 바뀌고 그게 맥으로 바뀌고 다시 마가로 바뀌었는데 애플 대신 알리바바가 지금 끼어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죠. 클라우드 산업의 진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어제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하고 연계돼가지고 자동차 자율주행 시장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요. 해서 이런 클라우드 산업의 진화가 의미하는 것이 IT 업종의 변화가 그리고 진화가 향후에도 주도 업종의 위치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장의 원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목과 기업과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뒷받침해주는 펀더멘탈의 변화가 나타나지면은 바로 사상 최고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방향을 계속 가늠해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 시장에 이렇게 충격을 줄 수 있듯이 반대로 이것이 조금이라도 해결 기미를 보이면은 반대쪽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경기 흐름의 주요 시그널로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경기 흐름의 시그널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 지표 악화가 계속 지속하게끔 작용한 주요 원인이었었고요. 앞으로도 악영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것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또 그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과 환호성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기대를 하는 것이고 해서 이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요. 미국 증시 내부적인 요인하고 외부적인 환경 요인 이 두 흐름이 만약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찾아보려면은 미국 증시에서 IT하고 소비재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 이것을 우리가 주가의 선행성으로 인식해가지고 이 두 가지 흐름을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PDR사에서 운영하는 그 ETF 종목을 두 가지 대표적으로 XLK하고 XLY 이쪽을 찾아보면은 각각 IT하고 소비재 업종이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두 종목 모두 다 올해 상승률이 20%가 넘고 사상 최고가의 IT 테크 쪽이 3.8%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전기 소비재 쪽이 5.3%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이런 ETF 흐름을 놓고 봐도 향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바로 치고 나갈 그런 핵심 주도업종의 흐름이 살아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2분기가 그리고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이런 회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반전이 시작되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왜 증시는 상승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막연한 불안감이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만약에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좀 뒷받침되거나 또 개선되는 요인이 가시화된다면은 급격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해답은 어느 정도의 100%는 아니겠지만 해답이 FOMC를 보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바로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제 지표 하강을 하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증시가 하락을 해서 동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표가 반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나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내려가든지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증시가 올라도 금리 전망은 오히려 동결을 지나서 하락의 무게감을 주고 있는 그런 정책 효과를 봤을 때 지표 반등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표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증시가 따라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이유가 정책 효과가 남아있고 또 변화 요인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 요인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FOMC 회의가 정확한 답을 오늘 주지 않더라도 그런 시그널을 찾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회의 이후에 증시 흐름은
만약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찾아진다면 증시가 선행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인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표 악화의 원인이 개선이 되고 만약에 지표 개선 가능성으로 인식이 되고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경우라고 한다면 증시 분위기가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시그널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바로 달러 약세 반전이죠. 그래서 대차 대대표 축소하고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당길 일은 바로 이 달러 약세가 반전이 되는 것이 시작 포인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단순한 유동성 흐름의 개선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쪽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차별화 같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안 좋은데 그것이 개선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FOMC 회의가 아니어도 시장의 무역 분쟁의 답을 계속 찾을 것이기 때문에 답을 찾으면 바로 시장은 빠르게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반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미 매수 시점은 많이 늦는 경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같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매수 시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출해가 되면서 우리 시장도 밀리고 있었는데 이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코스피 그러면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갑니까? 예, 글로벌 증시 디커플링은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FOMC 회의부터다. 거기서 또 포인트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 12월 이후에 올 초 상대적 강세 우리가 그때는 제일 강했죠. 코스피가 전 세계적으로요. 그것도 예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죠. 다다음 주부터요. 4월 초부터요. 시즌에서 기업 실적에 이제 저점을 지난다. 이것을 찾고 무역 분쟁 해소하고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 흐름에 반전 시그널이 나타난다면은 강한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FOMC 회의 이벤트 이후에 2분기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서 이런 기업 실적의 저점을 지나는가 그리고 무역 분쟁 해소가 어떤 시그널로 나타날 것인가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밤 회의에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시는 계속 기회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계속 점진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도 제가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답답하지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무역 분쟁 완화가 진짜로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진 지수대를 역으로 계산하면 2,300포인트, 2,300에서 2,350포인트입니다. 2,300포인트 바로 재진입 가능성은 우리가 2분기에 항상 열어둬야 된다. 왜냐하면은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2분기 흐름에서 이 무역 분쟁 완화 이슈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 단기 대응 전략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저점이 형성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시크릿컬 업종을 깔고 지금 실적 시즌을 시작할 때는 내수 개별 종목이 계속 지금 시장이 내려도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좀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우리 시장 대응 방향성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